극과 극의 행보를 달리고 있는 양 팀이 지금 현재 4위 자리를 놓고 단두대 매치를 펼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토트넘 대 첼시 경기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지금 현재 순위가 첼시가 어쨌든 4위이긴 해요. 4위이긴 하지만 최근 1승 4패의 극도의 부진 속에서 불안한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토트넘이 무리뉴 체제에서 지금 4승 1패를 거두면서 첼시와의 승점 차를 3점 차까지 좁혀놨다. 만약에 이 경기를 잡게 된다면 득실 차에서 앞서기 때문에 4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 경기에 상당히 모든 전력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현재 양 팀의 주요 전력이 누가 있는지 제가 5명씩 뽑아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번리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존재감이 살짝 미미한 해리케인 선수, 그리고 무리뉴 체제에서도 우리 흥영님의 존재감은 굳건하다. 현재 5골 7도움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무리뉴 체제에서 더 입지가 좋아진 본머스 맨유 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는 델리알리와 모우라 선수, 이 두 선수도 더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점점 잊혀져가는 요리스라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가사니가 선수가 골키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연장 계약까지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가사니가 선수의 선방 능력도 믿어볼 만하다.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악플이 좀 많죠. 네, 여러 가지로 언론 면에서도 아리사발라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브라함 선수 최연소로 지금 첼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4게임에서 한 골밖에 넣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리시치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 마운트 선수는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술에 따라서 이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약간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자, 캉테 선수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귀요미 캉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양 팀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지금 케인, 알리, 손흥민, 모우라 선수가 좀 돌아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선수가 공격을 할지 어떤 선수가 수비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전력이 확실히 지금 현재의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홈에서 4승 2무의 성적으로 최근 들어서 홈 경기 성적도 나쁘지 않다는 거. 물론 수비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좀 약간 불안한 게 있긴 하지만 홈에서의 성적, 홈에서의 결과만큼은 잘 챙겨 나가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거. 자, 하지만 케인 선수가 번리전 그리고 본머스전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긴 했어요. 무리뉴 체제에서도. 하지만 이 무리뉴 체제에서 맞이한 맨유와의 경기나 울버햄튼 경기에서는 약간은 좀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존재감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득점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첼시 경기를 앞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약간 고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없는 이 수비진, 무리뉴 체제에서도 이 수비진은 여전히 문제예요. 여전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정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첼시가 만약에 이 일주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체력적인 면에서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토트넘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수비진은 상당히 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드필드 진만 놓고 봤을 때에는 토트넘보다 확실히 우위를 점칠 수 있어요.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 어떤 조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 세 선수가 다 나서게 된다면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 중앙에서 압박이나 아니라면 차단을 통해서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 선수가 최근 들어서 좀 득점을 잘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의 수비를 유연하게 잘 뚫고 나가서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아브라함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근 5게임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4득점 8실점, 확실히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번 일주일의 휴식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변수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선발로 나서는 선수가 토트넘보다는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 부진한 상황을 깰 만한 에이스나 아니라면 반전을 이끌어낼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주전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첼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좀 토트넘보다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침체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린 선수들이 너무 이 혈기왕성한 이 혈기만 믿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뽑는 키플레이어, 첼시는 해리케인 선수를 제가 뽑아봤고, 첼시는 아브라함 선수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리케인 선수가 16게임에서 9골을 넣고 있기는 하는데 번뜩이는 슈팅 감각 인정합니다. 하지만 빅식스와의 경기에서 최근 있었던 그 맨유 경기만 보고 봤을 때에도 이 빅식스 경기에서도 좀 활약이 약간 미미하다, 약간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첼시 경기를 앞두고 이 해리케인 선수가 활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해리케인 선수를 한번 뽑아봤고,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아브라함 선수 16게임에서 11골을 기록하고 있고, 첼시 최연소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스타성이 있는 선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를 하고 나서는 리그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선수가 토트넘의 수비를 흔들 선수인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토트넘을 어떻게 잘 흔들어 주느냐, 일주일 휴식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회복을 해서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첼시의 승점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브라함 선수를 첼시의 키플레이어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의 상대 전적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두 팀의 상대 전적이 10경기,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4승 2무 4패로 동률입니다. 동률이긴 한데 홈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이 3승 1무 1패로 강세를 띄워왔다. 하지만 첼시가 최근 두 게임 전에 1승을 거뒀다는 것, 최근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좀 한번 꼬집어 볼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오랜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 토트넘이 선제 득점을 했을 때와 첼시가 선제 득점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제가 예측을 해볼 텐데, 토트넘이 만약에 선제 득점을 한다면 첼시의 수비를 더 흔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토트넘이 기세가 올라왔을 때에는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 다득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첼시의 수비진을 생각했을 때에는 더 흔들 수 있겠다. 어쩌면은 3골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한 수비라 할지라도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첼시가 만약에 선제 득점을 했을 때에는 토트넘의 반격 속에서 중앙 압박 및 차단을 통해서 토트넘을 사전에 좀 공격을 못하게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격을 개시해서 추가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첼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참 더 왔을 때의 첼시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까지 리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첼시의 승리를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홈 경기니까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보되, 만약에 투픽으로 가져간다면은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첼시가 낫지 않을까. 어쩌면은 첼시가 이 일주일이라는 휴식 기간 동안에 뭔가 반전 아니라면 잘 대비를 해서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트넘 혹은 첼시 이렇게 투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끝날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해외 축구 픽은 제가 토요일날 올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하실 분들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성적이 나름 괜찮게 나와서 기대해 보셔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